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초래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오존층의 파괴와 뜨거워지는 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유럽 대륙은 6월의 최고 기온이 습시 45도를 상회하는 등 펄펄 끓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또 북아메리카 최북단 미국 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의 낮 기온도 7월초로 접어들면서 32도를 웃돌아 5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허기야 중동은 습시 50도를 오르내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뜨거운 여름은 202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인 WMO는 2020년이 역대 가장 더운 3개년 중에서 하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빙하기 이후부터 계속 따뜻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280 ppm에 불과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100년 사이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5년 3월 인류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 월 평균이 400 ppm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는 그런 성질이 있고 대기에 열이 축적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 pp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중단을 하더라도 지구는 계속 더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세기 말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비해서 약 1도씨 정도 높아졌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관측이 개시된 1880년 당시의 지구 표면 온도는 13.8도씨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4.9도씨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더욱이 온도 상승의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 30 내지 4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과 같은 지구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3.7도가 더 상승하고 해수면은 무려 63cm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 온도는 19세기 말에 비해 1도씨가량 상승한 상태이지만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2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2016년 발효된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기온 상승폭을 2도씨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더워지는 지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생태계와 인류 환경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대비 2도씨 상승할 경우 10억 내지 20억 명이 물 부족 상태에 빠지고 생물 종 중 20%이지 30%가 멸종을 하고 또 1천 내지 3천만 명이 기근의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며 또 3천여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견, 나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심장마비 사망, 그리고 그린란드 빙하와 안데스 산맥 만년설 소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2019년 호주의 기후연구팀은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협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와 환경변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뜨거운 지구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도시인 인도의 뭄바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중국의 텐진과 광저우, 홍콩, 그리고 태국의 방콕,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는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네덜란드와 미국, 남아시아 등 전 세계 해안 도시도 범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인류 문명의 파멸을 이끌 티핑 포인트는 2020년대와 2030년의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류가 탄소 배출 절감에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은행의 재해저감복구 국제본부는 2016년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158조 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연간 세계 총생산의 GDP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울러 최근 수십 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했는데 지구온난화와 인구 증가 등이 맞물려서 앞으로 피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존층 파괴를 통해서도 지구가 멸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 10 내지 40km에 있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의 생물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오존층이 파괴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약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어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한다면 인류는 지상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요소는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이마브로탄스라는 물질입니다. 이는 전자부품의 세척제와 냉장고의 냉매, 그리고 스프레이의 분사기체로 널리 쓰이고 있죠. 성층권에 도달한 이 가스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염소원자를 방출하는데 이 염소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10만 개 이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는 그동안 남극 상공에서 가장 심했으나
최근에는 북극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열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1987년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이정서를 체결해서 1989년 1월부터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존량은 2010년 이후 점차 회복됨으로써 한때 5%에 달하던 오존층 파괴율이 2012년에는 3.5%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프레온가스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오존층 파괴율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